네, 오늘 제11자 인문학 특강입니다. 인문학 특강, 특히 이제 이 인문 관통이라고 하는 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그죠? 인문학적 지식 제공의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문명사적 이행기와 인간의 미래.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크죠. 지금 오늘 강의하실 분은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교수이십니다. 이전에도 크고 작은 이행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 문제였지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교란된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홀로세 이래 말하자면 11,000년 정도의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안정된 기후가 들어선 이래는 그동안에는 그런 큰 변동이 없었죠. 또 계급적, 인종적, 민족적 갈등과 적대가 문제였지 양성 간의, 젠더 간의,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전면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인류세 또는 자본세라고도 하죠. 그 위기로 통칭되는 지구 생태계 전반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에 더해서 인공생명이 등장하고 또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내면 인간 생태계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성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해체 과정에 있습니다. 그 뚜렷한 이제 시작점이 브렉시트, 2016년에 브렉시트, 그다음에 2018년, 19년에 미중 신냉전, 또 2019년에 한일 무역 갈등 등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자본주의 세계 체계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금년 전반기에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사회적 관계 전반에 커다란 변동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예속된 인공지능 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재난을 초래할지는 지난 40년 동안 정보산업, 정보혁명, 즉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것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개가 함께 야기해왔던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삼중의 위기, 우리가 최근 맞고 있는 삼중의 위기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미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빛과 그림자, 명암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하는 좁은 지평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 혁명 플러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어떻게 인공지능 혁명 플러스 대안적 생산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하면은 역사, 철학, 문학을 들지만 이것들도 결국은 인간 자체가 무엇이고 인간의 역량이 어떤 것이고 인간이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갖고 있는가, 남녀노소, 인종, 세대 간 차이들이 어떤 문제로 얽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환경 사이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대칭성을 인공지능이 메꾸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학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학의 관계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투세르가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정치 철학에 대한 긴 강의를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유고지입으로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이 환경을 인간이 집단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라면 인간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인데 양자 간의 관계가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사이에 양자의 관계, 상호작용의 관계가 조명되지 못하고 대체로 정치학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학의 문제를 투사해 왔다는 것이죠.
디드로와 엘베시우스 대표적인 그 당시에 계몽주의를 대표했던 두 명의 입장, 상반된 입장을 보면 디드로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엘베시우스는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다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투스르가 검토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그 환원주의, 그러니까 환경에 역점을 두는 입장과 또는 자연환경, 자연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니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둘로 극단으로 놓고 그 양자 사이에서 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과학이나 철학에서 정치학에서 여러 가지로 그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이의 길을 탐색했던 철학자들이 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스피노자, 제가 보기에 스피노자, 루소, 칸트로 이어지는 그런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정치와 인간학 간의 긴밀한 관계를 따지려고 했던 그런 계보와 19세기의 마르크스, 20세기의 프로이트의 연구 성과와 연결할 수 있다면 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변화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해명함과 동시에 자기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그 양방향의 변화의 선순환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혁명적 실천이라고 얘기했던 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체와 개인구성체의 내재적 연결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과학을 매개로 해서 사회구성체의 변화에 관한 연구인 역사지리 유물론과 상호작용하는 개인구성체의 변화에 관한 연구라고 할 인지생태학의 내재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통섭적 연구 프레임을 필자는 역사지리 인지생태학적 리듬 분석이라고 명명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연구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뇌신경과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뇌신경의 구조와 기능만 해명하면 마음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뇌와 몸과 마음과 행동과 환경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시야에서 삭제됩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신경중심주의라는 새로운 환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하자면 몸과 마음의 작동의 생물학적 필요 조건을 규명할지는 몰라도 문화정치적인 충분 조건은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과학적 환원주의와 똑같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정신중심주의를 내세우는 철학적 환원주의입니다. 뇌가 즉 곧 마음이 아니라는 이유, 뇌는 마음이 아니죠. 뇌는 뇌고 마음은 마음인데 뇌가 곧 마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과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뇌의 역할을 무시하고 정신의 절대적 자율성만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것은 다시 과학과 철학,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마음 사이에 또다시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필요 조건과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분리시킨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요, 뇌신경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이의 심층적 연결망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생산과의 관계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개인사회 자연의 공진화를 촉진할 인공지능 플러스 대안적 생산관계의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환원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일이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과연 대안적 생산관계로의 전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갑자기 석 달 사이에 미국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국유화하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논의가 아니라 인전의 현실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급박하게 하나의 재난이 문명 전환을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면 대안적 생산관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정말 철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면 새로운 생산관계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처해진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왔던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화연구, 인문학, 인지과학 간의 경계를 횡단하는 비환원주의적인 지식의 통섭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적인 모험을 우리한테 이야기했고요. 한번 이렇게 크게
그린 그림을 그냥 큰 모습을 한번 보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